회를 거듭할수록 아이폰의 렌즈, 정확히는 센서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서드파티 렌즈 제조사들은 더 커진 스마트폰 렌즈에 호환하기 위해서 기존의 렌즈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모멘트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 10년이라는 기술적 스택을 갖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렌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좀 리뉴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모든 렌즈 라인업을 한 번에 리뉴얼한 T-시리즈라는 이름의 렌즈 라인업이 출시가 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렌즈를 다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원 렌즈고요. 기존 M 시리즈 렌즈와 동일하게 58mm의 환산 화각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촬영된 예시를 보시면 약 2배 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면에서는 이전 버전과 같은 결을 같습니다만 확실히 크기 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크기가 커진 만큼 무게도 약 116g으로 약 40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렌즈를 스마트폰에 장착할 때는 이전 M 시리즈와 동일하게 홈에 맞춰 끼운 다음 90도 돌려서 장착을 하면 되고요. 필터 장착 같은 경우에는 렌즈 앞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탈착이 되고요. 여기에 렌즈 필터 마운트를 장착하면 67mm 규격의 필터를 끼울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렌즈 앞부분에 이렇게 필터 마운트를 얹어 놓는 듯한 형태로만 구현이 되어 있을 뿐 스레드를 돌려서 장착을 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서도 약간 불안감을 갖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T-시리즈 렌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렌즈 스펙상으로는 아이폰의 3배 줌 망원과 T-시리즈 망원을 호환해서 광학식 6배 줌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있는 5배 줌 망원 렌즈와 호환을 하면 광학식 10배 줌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프로 맥스의 5배 줌 망원 렌즈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망원 렌즈를 리뷰하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면 콘서트장 같은 데서 쓸만하냐, 아니면 운동 경기를 촬영할 때 쓸만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3배 줌 망원을 지원하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광학식 6배 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5배 줌 망원을 지원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0배 줌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된 푸티지를 보시면 확실히 선예도 면에서 최신 아이폰의 최적화가 잘 되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만큼 좋은 선예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아이폰의 기본 2배 줌과 비교해서 아웃포커싱도 더 잘 된다라는 점에서도 좀 더 있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나모픽 1.5배 렌즈입니다. 모멘트의 아나모픽 렌즈 같은 경우 화면 B에 따라서 2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그 타입에서도 또 플레이어의 컬러에 따라서 블루 플레이어, 골드 플레이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총 4가지로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제품은 아나모픽 1.5배 골드 플레이어 렌즈이고요. 혹시 아나모픽 렌즈가 어떤 것인지 오늘 처음 접하셨다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부터 살펴보면 크기 면에서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엄청 커졌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크기로 구현이 되었고요. 디자인 면에서도 렌즈 표면에 있는 이런 텍스트가 조금 더 커졌다 정도의 차이만 느껴질 뿐 거의 같은 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하게 홈에 맞춰 끼운 다음 90도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특이점이라면 렌즈를 끼웠을 때 이렇게 렌즈 앞에 세로 방향으로 기다랗게 타원이 보여져야 정상적으로 끼워진 것인데, 새 제품을 받으시면 아마도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렌즈 측면에 있는 나사 구멍에 제품에 동봉된 작은 렌치를 끼워서 돌려서 풀어주시면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는데요. 이때 위치를 세로로 기다란 타원이 보이게끔 맞춘 다음 렌치를 다시 조여주시면 렌즈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나모픽 렌즈를 장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치 보정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렌치를 사용하는 다소 불편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나모픽 렌즈만의 특징인 부케와 플레어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강한 광원이 비춰질 때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 플레어 같은 경우 골드 에디션 제품답게 황금빛의 플레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창기의 스마트폰 전용 아나모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나모피 렌즈인 것을 티내는 것 마냥 약한 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강한 플레어를 나타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전용 아나모피 렌즈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대체로 좀 은은한 성격의 플레어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모멘트의 아나모피 렌즈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서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플레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케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시네마 카메라나 미러리스 전용 아나모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다란 타원형의 보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전용 아나모피 렌즈 같은 경우 샌드마크, 비스트 그립, 스몰리그 등 여느 브랜드 할 것 없이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타원용의 보케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혹시나 타원용의 보케를 기대하고 아나모피 렌즈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75mm 초점을 갖는 매크로 렌즈입니다. 기존에도 매크로 렌즈가 있었고 기존 제품이 리뉴얼된 10배 매크로 렌즈도 있습니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약 2cm 정도 거리 안에 위치해 있는 대상만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 분위기도 했는데요. 75mm라는 초점 거리를 갖는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제품 같은 거 찍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높아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착 방법은 동일하고요. 개인적으로 화질면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폰 기본 초광각에서 지원하는 매크로 모드와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아이폰 메인 렌즈의 좋은 화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매크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서드파티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물 퀄리티에서 그 이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의 화면 가장자리 부분을 보시면 렌즈가 살짝 보여지는 비네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크롭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소 심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아이폰의 애플 프로로 48메가픽셀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한 고해상도 사진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크롭해서 쓰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새 제품에서 이러한 이슈가 확인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트의 케이스 그리고 렌즈 장착 마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기존에 있던 M 시리즈와 T 시리즈 마운트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때부터였을까요? 모멘트 렌즈 케이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그리고 렌즈 장착 마운트 부분이 일체형이었습니다. 탈부착이 되지 않고 하나의 제품으로만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아이폰 13 때부터 케이스와 렌즈 마운트 부분을 별도로 판매를 했고 탈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처음에는 왜 굳이 이걸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지? 하고 약간 상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만큼 큰 의미를 찾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T 시리즈 렌즈가 출시되고 T 시리즈 렌즈 마운트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된 것을 보고 이게 나름대로의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15 프로 시리즈 모두 앞에 마운트 부분만 교체를 해주시면 M 시리즈 렌즈, T 시리즈 렌즈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고민 끝에 결정했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도 꽤나 고퀄리티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이 스마트폰 렌즈 전용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사실 좀 공돌이들이 만든 느낌이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멘트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도 개 중에서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 티버니 카드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는 이것만 들고 다닐 만큼 개 중에서는 디자인이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맥세이프도 잘 되고요. 이 하단 부분에 이런 핸드 스트랩 끼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앞서 이렇게 렌즈 마운트 부분을 탈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그 시네클리어라는 필터도 장착을 할 수 있고요. 또 재질 면에서도 튼튼하게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참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M 시리즈 렌즈 그리고 T 시리즈 렌즈의 마운트 부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두 마운트가 꽤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크기 면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교차 호환은 되지가 않고 M 시리즈 렌즈는 M 시리즈 전용 마운트에만, 그리고 T 시리즈 렌즈는 T 시리즈 전용 마운트에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멘트의 T 시리즈 렌즈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8월에 이 T 시리즈 렌즈가 엠바고였던 시절에 모멘트 본사에서 먼저 리뷰 요청을 받았었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본사에서 제품을 안 보내줘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는데 리뷰어한테 제공할 재고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예약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을 놓고 있다가 한국 총판 트라이닷을 통해서 이 T 시리즈 렌즈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 혹시 구매를 염두하고 계시다면 제품에 대한 내용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